오늘의 리뷰는 바로 초합금 RX93FF 뉴 건담, 그냥 소위 후쿠오카 뉴 건담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뉴 건담입니다. 실물 사이즈 건담들을 베이스로 뭐 프라모델이라든가 로보톤 그리고 초합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뉴 건담도 예외 없죠.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요코하마 1대1 건담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뉴 건담, 후쿠오카에 서 있는 뉴 건담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초합금입니다. 22년 8월 22일에 후쿠오카 사이드 F에서 먼저 발매가 됐었는데 오늘 리뷰하는 요거는 23년 3월에 출시가 된 웹한정판이에요. 근데 뭐 내용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박스를 열어보면은 빠밤! 1대1 뉴 건담의 그 컬러를 베이스로 한 패키지가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그 후쿠오카 뉴 건담의 특징이라 그러면 빨간색 라인, 파란색 라인, 바디도 검은색에서 푸른색 계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거에 맞추어서 뭐 아무로의 요 마크도, 아무로 마크도 색깔이 좀 알록달록하게 바뀌기도 했고, 그거에 맞춘 라인들, 뭐 빨간 색깔이나 노란색이 섞인 라인이라든가 요런 약간 밤하늘 같은 뭔가 완전 검은색이 아닌 그런 느낌? 예, 그런 걸로 좀 컬러가 바뀌기도 했고, 패키지 같은 경우도 좀 신경 쓴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보면은 이름은 금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 자체도 약간 코팅이 좀 이쁘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내용물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이랑 비슷해요. 본체 들어있는 스티로폼, 그리고 부속품이 들어있는 블리스터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베이스와 함께 베이스 바닥, 베이스보다 안쪽에 이제 손, 교체용 손, 기본 무장들 들어가 있는 정도예요. 역시나 따로 핀 판넬 막 6개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롱레인지 핀 판넬, 그리고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조금 특이했어요.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봤는데 첫 번째를 딱 펼치면은 A4 용지로 인쇄가 된 추가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보니까 어깨 아머가 이탈하게 되면은 요렇게 좀 이제 복구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어깨 아머가 이 몸통 쪽이 아니라 팔 쪽에 붙어 있는 게 정상, 그리고 몸통으로 이렇게 이탈하면은 이게 비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깨 아머를 들어주고 팔을 어깨를 앞으로 전진시킨 다음에 아머를 팔 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밀착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머 이탈 얘기가 좀 있었나 봐요. 자, 그러면은 구성 전부 다 꺼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구성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베이스를 본 다음에 베이스용 거치대라든가 이런 걸 장착을 해놓고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조 스탠드가 있습니다. 롱레인지 핀 판넬을 액션 포즈를 취할 때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해줄 거고, 그리고 액션 베이스 자체는 이 기둥은 이 맵일에서 많이 보던 겁니다. 기본 가동 방식이나 추가 조인트들 이런 데 보면은 이 보조 스탠드를 끼우기 위한 추가 조인트들이 위아래로 달려있고, 기본 방식 자체도 맵일 거랑 똑같고요. 베이스에는 그냥 검은 색깔의 베이스에다가 그냥 더 라이프 사이즈 뉴 건담 스태츄라고 써있는 거 정도. 여기다가 양옆에 이 조인트 커버를 다 벗겨주면은 거치용 파츠들을 끼워줄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전에 제가 그 요코하마 건담 초합금 리뷰했을 때도 볼 수 있었던 그런 조인트죠. 이렇게 베이스 양옆으로 거치대를 세울 수 있고, 여기다가 무장들 수납해줄 거예요. 먼저 빔 라이플. 1대1 뉴 건담 자체가 그 RG를 베이스로 디자인 됐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플 자체도 초합금에서도 RG 거를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들어가 있는 마킹들이 RG에서 보던 거네 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뒤집어 봤을 때 뒤쪽에 수납용 조인트 들어가 있는 것까지도 RG랑 사실상 동일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라이플은 베이스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수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뉴 하이퍼 바주카. 역시 연장 기믹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역시나 아까도 얘기했듯
라이플 때처럼 RG가 느껴지는 그런 마킹의 배치들, 그런 디자인들 되어 있고, 뒤쪽에 빨간 색깔 파츠 분할이기도 하고, 뭐 색깔은 참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납 조인트는 이 위에 역시나 RG의 약간 그 확대판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역시 베이스에다가 수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면은 오른쪽에 수납하는 거는 일단은 끝나긴 했는데, 조그만한 이 보조 스틱, LED 배터리를 빼주거나 작은 파츠를 움직일 때 사용을 할 건데, 요것도 수납을 할 수 있어요. 잘 보면 뒤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끼워서 수납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이 후크 부분이 앞을 가게끔 하면은 쏙 들어가네요. 다음은 대망의 실드. 실드도 RG 디자인을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확실히 RG 확대판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디테일 같은 거부터 해가지고 마킹의 위치 이런 것도 RG랑 흡사하고요. 그리고 이 무지개 빛깔의 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빛깔의 이제 암으로 마크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독특하게 분할되어 있는 이 프레임 부분, 드러나 있는 부분 여기도 그렇고, 내부에는 뭐 미사일이라든가 빔건 디테일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가장 기본적인 디테일들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라이플부터 쭉 보는데 흰색 이거 다 화이트 펄 도색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카메라에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 도색 표면이 확실히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먹선도 없고, 뭐 다른 컬러랑 투톤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이런 패널 라인은 투톤으로 해줄 만도 한데, 그러다 보니 이게 약간 그냥 도색 없는 단색 같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좀 떨어져서 보면은. 그리고 쉴드는 이제 좌측 바깥쪽에다가 수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빔사벨 2종 이거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팔뚝에 들어가 있는 빔사벨이죠. 일반 빔사벨입니다. 이펙트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뺐다 꼈다 이게 편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 빔사벨 자루 자체를 수납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백팩에 들어가는 빔사벨이죠. 가동할 거 다 가동을 합니다. 접었다 폈다 할 수도 있고, 빔 이펙트를 뺐다 꼈다, 앞부분도 뺐다 꼈다를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뒤쪽 빔 이펙트가 생각보다 잘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 빔사벨들도 이렇게 다 수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이스의 무장 수납도 끝냈고요. 그 요코하마 퍼스트 건담 때처럼 이 좌측에다가 교체 손 수납이 됩니다. 교체용 손은 기본이 주먹손, 그리고 이렇게 무장손, 라이플손, 그리고 편손이 한 세트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베이스에 수납할 수 있는 건 끝이에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게 본체랑 백팩 이런 건데, 일단 또 마음에 드는 거는 여분의 블레이드 안테나. 정말 순수하게 여분의 블레이드 안테나입니다. 이제 남는 거기 때문에 혹시 파손이 일어난다면 교체해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방금 빔사벨 봤잖아요. 빔 이펙트만 없는 똑같은 빔사벨이 한 세트가 더 들어있어요. 이거는 본체 수납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백팩. 백팩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의 백팩 그대로의 모습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빔사벨 수납부, 그리고 판넬 수납부인데, 일단은 롱레인지 핀 판넬 전용 조인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뒷부분이 가동을 하고, 또 안쪽에서 한 번 더 가동을 하고, 여러 가지로 들어 올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아예 들어 올릴 수 있다거나, 회전 당연하겠죠. 근데 회전도 회전축이 따로 있고, 본체 회전축이 따로 있고, 아래쪽에 프레임 회전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혀있던 걸 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한 번 플라스틱 부분이 접혀있거든요. 이것도 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좀 꺾어줄 수가 있더라. 요게 좀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넬 연결부 자체도 잘 보면 핀으로 연결되어 있길래 회전을 하나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예 구조상 회전 불가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백팩에만 핀 판넬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뚝에 연결하는 조인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회전을 하나 했는데 역시나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백팩은 유건담의 등에 연결을 할 건데, 처음에 꺼내면은 절연 시트가 있습니다. 빼주고, 그럼 먼저 LED
스위치는 어디 있냐? 허리 쪽입니다. 허리 쪽.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걸 손톱을 걸어서 당겨주면 커버가 벗겨져요. 여기에 스위치가 있죠. 온오프가 있죠. 그냥 손톱으로 하려면은 너무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고요. 이 보조 스틱 있죠. 이걸로 켜주는 게 100번 편합니다. 스위치를 켜면은 눈, 그리고 흉부의 센서, 그리고 이마의 메인 카메라, 그리고 뒤통수까지도 LED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백팩을 끼고 빔사벨 수납을 해주고 왼팔에 수납하는 빔사벨도 뒤로 이렇게 후퇴시켜서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 본체는 완성이 됐는데 롱레인지 핀 판넬이 진짜 핵심이거든요. 먼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롱레인지 핀 판넬용 파츠는 총 3개입니다. 본체, 그리고 이렇게 세워놨을 때 지지대 뒤쪽에다가 뭐 여기 또 메탈릭 실버로 도색된 부분 까지지 말라고 이렇게 지지대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파츠가 있고요. 그리고 빔 이펙트, 마밤. 이펙트 자체는 굉장히 그냥 빔이 뿜어져 나가는, 강하게 뿜어져 나가는 느낌이기도 하고, 안쪽은 이렇게 이제 차지가 되고 있는 느낌으로 조형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옆에서 보면 굉장히 넓지만 이렇게 위에서 보면 좀 얇아져요.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뭐 이펙트 자체는 화려하고 크고 좋은데, 아무래도 딱 이렇게 가려놓고 보면은 이거 나뭇잎 아닌가? 너무 생긴 게 나뭇잎처럼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롱레인지 핀 판넬 지금까지 RG, 뭐 로버톤, 엔트리 그레이드, SD 뭐 다 봤지만 기믹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 중에 최고다, 가장 그래도 신경을 좀 썼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뭐 그도 그럴 게 스케일만 보면 100분의 1급이니까요. 일단 앞쪽을 보면은 위에가 메탈릭 블루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마킹들도 잘 들어가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메탈릭 레드, 그리고 건메탈 계통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옆부분 볼 수가 있고, 아랫부분이 이제 여기도 펄 화이트 계통으로 도색이 되어 있거든요. 메탈릭 화이트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도색이 다 되어, 흰색도 다 도색이에요. 아랫부분에서 봤을 때 끝에 마킹이 있는 거라든가 중앙에 빨간 색깔 라인도 잘 도색이 되어 있다던가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킹에 대해서 위에서 봤을 때 여기 작은 부분인데도 흰 색깔 마킹이 들어간 게 보이죠? 이 빨간색 위에. 그리고 뒷부분은 또 이제 노란색이라든가 뭐 블랙 계통으로 도색되어 있는 것도 좀 보이기도 하고, 진한 건메탈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 치고 이 중간 부분은 확실히 좀 많이 진하지 않아요? 메탈릭 블랙 같은 느낌이고 뒤는 건메탈 같은 느낌이고 색깔이 확실히 톤이 좀 차이가 나더라, 이런 느낌이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한 번 더 밝은 톤의 컬러로 도색이 된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역시나 마킹들 살벌하고요. 마킹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메탈릭 그린 포인트도 존재하기도 하고, 반대쪽은 이제 메탈릭 레드로 좌적 운옥이 여기 들어가 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뒤에서 봤을 때는 이 끝에 바닥에 닿는 부분이 메탈릭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닥에 막 쓸리거나 계속 닿으면은 까질 수 있으니까 이 커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뒤쪽 끼워쳐서 이렇게 세워놓는 건데, 확실히 뭐 색깔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합시다. 아래쪽 날개를 손잡이처럼 써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날개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이중으로 펼쳐준 다음, 이 파란 색깔 커버 있죠, 이 윗부분,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커버를 열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걸 열어줘야 합니다. 왜냐? 가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RG 때처럼 요 초합금도 연동 기믹이 있습니다. 근데 손잡이가 두 군데 있어요. 원래 RG처럼 이 수직 날개, 가장 큰 날개를 뒤로 잡아 당기면 앞부분과 함께 이 방금 커버 열었던 여기도 뒤쪽도 같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밀고 당기고 이런 식으로 연동 기믹을, 나 재밌다, 손맛 좋습니다. RG 때보다 손맛이 좋아요. 촥촥 소리가 들리니까 이런 식으로 손맛이 더 좋아요. 그리고 이 뒷부분 방금 커버 열어준 요 외장을 들어서 이렇게 연동을 시켜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뒤쪽에 수직 날개를 당겨도 되지만 이제 커버를 움직여도 무리는 없다. 오히려 수직 날개를 잡다 보면은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지만 이 커버가 이 부피가 더 크니까 좀 더 힘은 덜 들어간다는 느낌도 조금은 있어요. 자, 그래서 벌어진 핀 판넬, 롱레인지 핀 판넬 내부 보면은 안쪽에도 프레임스러운 이런 디테일들 좀 보이기도 하고 위나 아래쪽에도 디테일은 되게 심플하게 들어가 있긴 하네요. 조심할 게 있다면은 역시 메탈릭 레드 부분, 좌우 부분은 역시 얇다는 거, 얇고 길다는 거, 이거는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놀란 것 중 하나가 이 롱레인지 핀 판넬의 고정이거든요. 이거는 RG 겁니다. RG의 롱레인지 핀 판넬인데 RG는 앞부분과 뒷부분에 고정용 조인트가 두 군데 다 나 있었어요. 이거는 다른 프라모델 계통이나 로보톤도 다르진 않았습니다. 로보톤은 뭐 한술 더 떠가지고 조인트가 3개나 있었는걸요. 그런데 초합금은 조인트가 없어요. 얼라? 어디다 고정해? 했더니 이제 RG랑 비교하면은 RG는 뒷부분까지 빨간 색깔 라인이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초합금은 중간에 한번 빕니다. 중간에 한번 비고 뒷부분에 빨간색이 좀 더 이제 튀어나와 있는 입체적인 파츠로 바뀌었어요. 슬라이드입니다. 이거 슬라이드식이에요. 그래서 팔뚝에 연결하는 걸 먼저 좀 보여드리면은 파츠의 뒷부분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파츠를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앞방향이죠? 앞을 향해서 슬라이드 해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뻑뻑하다는 겁니다. 좀 뻑뻑한 게 아니라 끼울 때나 뺄 때나 힘이 꽤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보더라도 슬라이드를 해봤자 중간도 조금 못 미치는데 할 수 있잖아요. 이 빨간 색깔 파츠를 앞으로 밀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역시나 좀 뻑뻑해요. 이 부분마저도 좀 뻑뻑해서 특히나 다시 뒤로 복귀시키는 게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힘 조절 되게 잘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슬라이드를 시켜서 끝까지 슬라이드를 시켜주면은 조인트 자체가 굉장히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 상태에서도 조인트는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빨간 색깔 파츠를 앞으로 전진시킨 뒤에 백팩에다가 이렇게 연결, 슬라이드, 끝까지 쭉 이렇게 해주면 백팩에 수납하는 게 완료가 되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 있다. 잘 보면은 이 슬라이드 하는 빨간 색깔 파츠 있죠. 이 끝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게감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얘가 이렇게 앞부분이 벌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이걸 막아줘야 됩니다. 어떻게 막느냐? 슬라이드 시키기 전에 앞부분에 가면은 도색 색깔이 다른 애가 있어요. 이 부분이 고정 핀입니다. 그래서 보조 스틱을 가지고 와서 이 친구를 살짝 힘줘서 이게 그냥 손톱으로 하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하면 좀 편해요. 요게 후크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편채로 슬라이드를 시켜준 다음에 이렇게 끝부분을 조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끝까지 다 수납을 하더라도 방금처럼 벌어지질 않죠. 자, 이렇게 수납을 다 했으면은 바닥 커버 씌워주고 이렇게 세워주면 짜란! 뉴 건담의 완성! 자, 그럼 뉴 건담 본체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RG를 베이스로 디자인된 그런 뉴 건담이다 보니까 많이 봤던, 그리고 앞서서 제가 RG, 엔트리 그레이드, 로보톤 이것저것 다 리뷰를 했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새로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그래도 초합금이라고, 어떻게 보면 첫 뉴 건담 초합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좀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보니까. 그리고 로보톤, 그리고 RG 이렇게 좌우로 하나씩 두어봤습니다. 일단 로보톤 같은 경우는 그 RG보다도 사이즈가 작았잖아요. 거기다가 이 초합금이랑 비교하면 딱 골반 정도 키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작은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RG가 확실히 좀 사이즈가 큰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키만 하더라도 지금 흉부까지 옆구리 좀 이렇게 가슴 아래까지는 오네요, 적어도. 그래서 뉴 건담 본체는 약 20cm 정도가 됩니다.
손가락으로 딱 대보면은 한 20cm 정도 맞거든요. 잘 나오네요, 사이즈는 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리 부분 보면은 근데 저는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RG를 뻥튀기 시켜놨다라는 느낌도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RG의 얼굴 부분은 호불호가 그래도 있었던 부분 중 하나였어요. 저는 나쁘지 않았다 생각했지만, 근데 그런 부분을 좀 확대시켜 놓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어라? 물음표가 한번 좀 뜨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적당히 떨어져 보면 나쁘지 않지만 뭔가 자세히 보기에는 뭐가 이렇게 순둥순둥하지? 막 좀 둥글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너무 둥글린 거 아닌가? 막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잘 보면은 확실히 RG랑 비교했을 때 인상이 좀 많이 다릅니다. 단순히 먹선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뭘까? 뭐 간단하게 좀 인상 비교를 해봅시다. 이게 RG고요. 그리고 이게 초합금입니다. 별로란 생각은 안 들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좋아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보면은 머리가 이거는 3톤이죠. 일단 이 앞부분은 흰색, 뒷부분은 회색, 그리고 이 정수리 부분, 메인 카메라 라인이 진한 회색으로 돼 있어요. 저는 이 색깔 파트 나눠 놓은 건 조금 좀 미묘하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검은색의 듀건담이 뭐 이렇게 푸르딩딩하냐. RG의 사출색은 좀 진한 파란색이었어요. 투톤이긴 합니다만 진한 부분은 이거는 남색이야 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진한 느낌이었는데, 초합금이 되면서 전신이 또 도색이 됐다 보니까 확실하게 파란색 계통으로 좀 밝은 톤으로 도색이 됐다?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오히려 진한 메탈릭 블루 그리고 좀 밝은 메탈릭 블루 요거여서 오히려 확실히 좀 파란색이네 라는 생각이 뇌리에 더 박히는 느낌이긴 하네요. 그리고 옆 라인 보면은 요 밝은 톤은 옆구리로 이어지는 이 겨드랑이 라인을 타고 가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리고 콕피트 주변 같은 경우도 마킹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뭐 콕피트 해치 오픈이 가능하진 않더라고요. 적어도 이 빨간 색깔 해치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손톱걸이 디테일도 RG에서 그대로 따라온 건데 여기까지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백팩으로 가보면은 아까 백팩에 대한 디테일이나 이런 건 좀 봤잖아요. 분해가 가능합니다. 어떤 분해? 당연하게도 이 접속부, 핀판넬 접속부가 분리가 됩니다. 뒤쪽으로 슬라이드로 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혹시 그냥 초합금 뉴건담이 나온다면은 그걸 위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반대쪽에 빔사벨 수납부도 동일한 형태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진짜 초합금 뉴건담이 나온다면 더블 핀판넬도 기대를 해볼 수 있나? 뭐 아무튼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팔인데 어깨 철저하게 오히려 더더욱이 1대1 뉴건담을 좀 그 어깨 특유의 가동을 반영을 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깨 라인이 굉장히 깊게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볼관절로 커버가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볼관절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서 좀 이제 각도 조정 좀 더 해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딱 가동 볼 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마킹 같은 것도 보면은 이게 딱 뭔가 차렷 자세로 만들려면은 라인을 잘 맞춰줘야 돼요. 볼관절이다 보니까 더더욱이 라인을 잘 정렬을 해주지 않으면은 마킹이 약간 너무 갈라져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로마크와 함께 뉴 건담 써있는 거라든가 어깨에 보면은 좌적 우녹의 컬러 배치라든가 도색은 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신경 쓰일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작은 부분의 노란 색깔 도색인데, 지금 여기 이제 오른쪽 어깨 뒤 여기는 노란색 도색이 굉장히 잘 된 편인 거고요. 그리고 이 반대쪽 같은 경우는 약간 색깔이 모자라요. 모서리 부분이 약간 덜 채워진 느낌인데, 정면은 이건 좀 정면 부분은 아예 이제 노란색이 비껴나간 약간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 안쪽은 심각합니다.
아예 도색이 되다 말아가지고요. 아 이건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봅니다. 왼쪽 어깨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인 거죠. 그리고 어깨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뉴건담의 느낌이에요. 팔 상박 앞뒤로 투톤으로 도색이 다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박 같은 경우도 왼팔은 빔사벨 수납부 깔끔하게 다 되어 있고 색깔 도색 잘 되어 있고 마킹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었던 그 마킹을 다 넣어준 형태여서 요 안쪽도 기본적으로는 마킹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오른쪽 팔 같은 경우도 비대칭으로 되어 있지만 팔뚝 바깥쪽 커버 역시나 디테일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커버를 아래쪽을 눌러서 커버를 벗길 수가 있어요. 여기가 롱레인지 핀 판넬을 끼울 장착을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골반부 요 특유의 라인이 들어가 있는 가장 많이 좀 느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마킹 또 코우션 마킹이나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것도 잘 들어가 있고 사이드 스커트도 파츠 분할과 메탈릭 도색 다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 스커트 역시 마킹부터 해서 색깔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허벅지 부분도 허벅지 앞뒤로 투톤이죠. 이 부분도 다 잘 반영이 된 모습이고요. 무릎 같은 경우도 옆에서 봤을 때 마킹 또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리 쪽 이렇게 뭐 종아리부터 해가지고 마킹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고마운 부분 중 하나예요. 마킹 이쁘게 잘 다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조형은 글쎄요, RG 때에서 그냥 확대판이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해서 뭐 더 할 말이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 이상 할 말이 있을까. 그나마 이제 RG 그냥 뉴건담에서는 뭐 프레임 컬러였던 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한 부분이 있다라든가 이런데도 이 발목 위쪽도 노란색 포인트가 좀 있다라든가 종아리 쪽도 마찬가지로 색깔 포인트 컬러가 약간 좀 달라졌다라는 부분들 그런 게 좀 보인다 정도. 그리고 도색을 유심히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흰색 부분이 면적이 많이 넓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잔먼지 같은 거 있어요. 여기 잘 보면 있는데 이런 거 검은 색깔 먼지랑 같이 도색이 된 상태거든요. 마감이 같이 됐어요. 이런 거 이게 작은 먼지 있죠. 검은 색깔 보이나요, 이거? 이게 마감될 때 같이 마감이 된 상태예요. 이거 손으로 문질러도 안 없어지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귀찮더라도 살살 사포질로 약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벗긴 다음 마감을 다시 하든가 이런 게 조금씩 보여요. 조금씩 크게 있는 건 아니고 반대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쉴드에는 없어요. 저런 게 저런 먼지랑 같이 마감이 됐다 이런 게 쉴드에는 없어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쉴드가 아무래도 면적이 가장 넓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일단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 어깨라던가 아니면은 고관절, 무릎 이런데 라쳇 관절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먼저 머리 부분 보면은 볼관절로 해서 좌우로 크게 움직여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중 볼관절이기 때문에 들거나 숙이거나도 가능한데 숙이는 게 조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기는 해요. 그 다음 어깨. 어깨는 일단 커버부터 설명하는 게 낫겠죠? 어깨 커버가 뒤쪽으로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아예 가동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커버 자체가 분할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깨가 들릴 수가 있고요. 어깨 관절에 앞쪽 커버가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커버도 볼관절이라서 유연하게 움직여줄 수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그냥 움직여주면은 어깨 외장이랑 같이 움직여버리거든요. 그래서 팔을 어느 정도 움직인 다음에 어깨 외장을 이렇게 앞으로 움직여준 다음 커버를 살짝 닫아주면은 그 1대1 뉴건담 서 있는 것처럼 팔을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요 분할은 RG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잘 돼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일단은 되게 잘 되어 있긴 합니다. RG는 이 앞쪽 커버가 축관절이어가지고요. 이게 어깨 외장 안쪽으로 밀어 넣을 때 이게 걸리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볼관절이니까 좀 더 내가 신경을 써주면은 아무런 상처 없이 해줄 수 있겠구나, 좀 더 깊게 넣어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쪽에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주 뭐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깨는 앞으로 크게 뽑혀 나오는 형태입니다. 안쪽에 보면은 초합금이잖아요. 그래서 관절도 주요 관절들은 합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뒤에서 보더라도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어깨 자체가 들썩일 수 있는 부분, 어깨 들어 올리는 가동도 존재하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따로 라쳇이 없거든요. 근데 팔을 들어 올리는 부분 있죠. 팔을 이렇게 앞으로 들 때 여기가 라쳇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클릭 한 클릭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죠. 그리고 팔을 옆으로 드는 부분도 보면은 이게 약하긴 한데 라쳇보다는 그냥 클릭 구조 같은 느낌이에요. 스프링 같은 건 들어있지 않은. 예. 팔을 앞으로 드는 부분은 확실히 이건 스프링을 이용을 한 그런 구조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옆으로 드는 거는 스프링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체에 따라서 약간 뽑기 운이 좀 있는 것 같은 게 저는 왼팔은 옆으로 드는 부분이 확실히 한 클릭 한 클릭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오른팔은 뭔가 이게 되게 약해요. 예, 클릭 자체가 좀 약해요. 그래서 이게 한 클릭 한 클릭 제대로 올라가는 건지 좀 미묘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도 자세히 보면은 거의 뭐 통합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아주 이쁜 부분 중 하나고요. 팔꿈치는 이중관절 아래쪽 그리고 중간 부분 이중으로 아주 크게 굽혀집니다. 근데 이제 처음 움직일 때 합금 관절이다 보니까 처음 움직일 때 많이 뻑뻑할 거예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허리.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일단은 회전하는 게 한계가 명확합니다. 돌다가 많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거의 안 움직여요. 지금 보이는 게 최대거든요. 이 이상은 더 움직이질 않아서 어라? 그리고 흉부가 앞뒤 움직이는 게 이게 좀 많이 움직이나? 그것도 아니에요. 분할이 되어 있긴 하지만 크게 움직인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LED 기믹 때문에 좀 절제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고관절, 스커트들 많이 움직여줘야 그래도 움직이는 맛이 있겠죠. 사이드 스커트부터 전면 뒤쪽까지도 다 움직여줍니다. 근데 뒤쪽 리어 아머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데 확실히 좀 명확하게 한계가 좀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내부를 보면은 골반 내부부터 관절까지 다 합금을 사용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리를 앞으로 드는 부분이 라쳇입니다. 그래서 들 때 확실하게 소리가 다 들려주죠. 클릭 수도 많아요. 그래서 다리를 크게 들어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90도 이상 올라가요. 지금 무릎이 스커트 내부에 무릎이 닿았는데 무릎을 굽히면 좀 더 움직여줄 수 있어요. 한 클릭 더. 그리고 뒤쪽 스커트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만큼 뒤쪽으로도 한 2클릭 정도 더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그럼 무릎은 어떠냐? 이중 관절을 사용을 하고 양쪽 다 클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클릭 한 클릭 움직이는 게 좀 느껴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 관절을 움직여주고 위쪽 관절도 움직이는데 여기는 뭔가 클릭 소리는 좀 약해요. 클릭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닌데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움직이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크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따로 발목이 좌우로 회전을 하지는 않고요. 일단 안쪽으로 꺾어주는 거는 꽤나 크게 꺾어줄 수 있다라는 인상이고, 그리고 발목 자체는 뒤쪽으로 가동을 하거나 앞으로 굽혀주거나 앞꿈치, 발가락도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앵클 가드가 가동을 하는데 뭐야 안쪽으로만 움직이네? 이거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뒤쪽과 약간 크랭크 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윗부분을 밀어넣는 느낌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앞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할 때는 뒤쪽으로 밀었다가 살짝 밑에서 들어 올리듯이 해줘야 돼요. 밑에서 들어 올리듯 또는 이제 다시 펼 때는 위에서 내리듯 하면서 이렇게 가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관절 옆으로 드는 거 따로 라쳇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튼튼한 합금 고관절 크게 옆으로 들어집니다. 사이드 스커트가 이 이상 더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더 들어줄 수가 있죠. 그럼 무릎 꿇기가 불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가능은 하지만 RG만큼 자연스럽다라고 하기엔 좀 힘드네요. 근데 뭐 액션 그런 건 둘째 치고 뭐니 해도 이 1대1 뉴건담을 구현한다라는 점에서는 뭐 잘 된 것 같아요. 예. 이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어깨 가동시켜서 팔 들어줘서 딱 이렇게 요거죠? 고객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어서 오세요 하고 있는 뉴건담.
근데 우리가 모형을 갖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뭐 이런 구현도 있지만 1대1 유건담의 구현도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 액션 아니겠어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무장도 들려줬고요. 그리고 백팩에다가 바주카까지도 수납을 해주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공중 액션, 지상 액션 한 뭐 몇 가지씩만 한번 해봅시다. 아, 그리고 아까 외형 볼 때 얘기 안 한 건데 주먹손 솔직히 되게 못생겼거든요. 주먹을 쥐고 있는데 가운데가 막혀 있어요. 이거 원가 절감을 하려는 거 아니면 야 뭐 이거 이런 조형이 나올 수가 있나? 일단 공중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 느낌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봤는데 이거 초합금 유건담 공식 사진 중에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문득 먼저 떠오르길래 이거부터 한번 포즈를 취해봤는데 그래도 뭐 나름 이쁘기는 하네요. 핀 판넬 6개가 아니라 롱레인지 핀 판넬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롱레인지 핀 판넬이어서 어울리는 포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 라이플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게 허리가 좀 더 잘 돌아가거나 많이 숙여졌다면 RG처럼 자유로웠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뭐 몸통에 LED 기믹이 있으니까 뭐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이제 LED까지 한번 켜고 포즈를 취해볼 건데 솔직히 지금 이 상태에서 광량이 센 건 아니라 가지고요. 조명을 켜면 이게 킨 건지 안 킨 건지 LED를 쓴 건지 안 쓴 건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이 정도는 프라모델의 호일실도 이 정도 나오다 보니까 RG의 리얼리스틱 데칼이나 그냥 불을 끄고 보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수준. 진짜 뭐지? 그닥인데? 그리고 본격적으로 롱레인지 핀 판넬을 전개를 하니까 공간이 부족해지네요. 여기에 빔 이펙트를 써볼 건데 빔 이펙트도 이제 방향이 있죠. 위아래가 있습니다. 더 깊게 파여 있는 게 윗부분.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 조인트를 끼고 조여주면 됩니다. 다시 보면 이펙트를 가운데에 끼우는 거예요. 끼운 다음에 조이면은 딱 이렇게 물어주는, 이펙트를 물어주는 형태가 완성이 돼요. 혹시 이 상태에서 좀 지지하는데 불안하다. 아무래도 길이가 어마어마해지거든요. 롱레인지 핀 판넬만 25cm 나오고 26 정도 되네. 근데 지금 이펙트까지 끼면 30하고도 한 40cm 나오네? 그래서 지탱하는 게 불안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보조 스탠드를 써서 지지대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빔 이펙트까지 전부 다 썼을 때 볼륨감이 굉장히 크다. 앞부분으로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튀어나오게 된다. 이번엔 롱레인지 핀 판넬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딱 이렇게 가라! 핀 판넬 하려는 것 같은 포즈. 하지만 사실 대형 빔을 쏘고 있는 그런 핀 판넬. 제가 RG 썸네일 찍을 때 하고 싶었던 게 딱 이 구도거든요. 근데 RG가 이게 롱레인지 핀 판넬이 지금 이 포즈처럼 백팩에 밀착되어 있는 느낌은 또 아니에요. RG는. 근데 이제 초합금은 또 조인트 구조가 달라서 그런가 이게 밀착이 잘 되어 있네요. 자, 이번에 롱레인지 핀 판넬을 팔에다가 장착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역시 옆으로 드는 순간, 옆으로 드는 순간이 어마어마한 사이즈 차이가 나는 부분이네요. 빔 이펙트까지 적용을 해봤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크긴 크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공간 파괴가 꽤나 크네요. 이게 좀 심각한데? 근데 이게 확실히 그래도 보다 보니까 정들어서 그런가 멋은 있어요. 딱 이렇게 포즈 다 취해가지고 이펙트까지 있으니까 확실히 또 뭐랄까 인상이 또 프라모델이나 로보톤 때랑은 또 다르다는 느낌? 근데 로보톤 같은 경우도 이펙트 세트가 나온다고 하지 나왔지. 또 RG 같은 경우도 RG 사자비 얘는 이제 RG 뉴건담용 이펙트가 들어간다고 하지. 나중에 리뷰하면서 다 한번 이펙트 껴서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자, 이번엔 빔사벨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빔사벨 안 해볼 수도 없다 보니까 근데 약간 포즈 취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좀 뭐랄까 약간 묵직하다는 느낌은 좀 있기는 해요. 초합금스럽다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주카까지 한번 손에 들려줘 봤습니다. 근데 이미 롱레인지 핀 판넬 가지고도 바주카급으로 이렇게 좀 볼륨감이 바주카보다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는 그냥 라이플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바주카도 바주카 매력이 있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러네요. 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초합금 후쿠오카 뉴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뭔가 액션을 위한 그런 거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애초에 태생이 1대1 건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런가 오히려 뭔가 액션 피규어로서의 그런 그 포즈 잡는 재미보다는 오히려 스태츄로서의 그 1대1 그 라이프 사이즈 뉴건담 스태츄를 재현한다라는 느낌의 그런 느낌이 더 센 것 같아요. 오히려 RG가 더 만지기는 재밌는 느낌? 가동이 별로는 아니지만 뭔가 액션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랄까 일단 조형 뭐 나쁘지 않고요. 괜찮았고, 그리고 뉴건담이라는 그 네임 밸류에 걸맞는다라는 느낌의 그 합금 또 많이 들어가서 무거워요. 얘가 묵직합니다. 그런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오히려 그 요코하마 퍼스트 건담보다 훨씬 무거워요. 훨씬 무거워요. 훨씬. 그치만 좀 안타까운 게 역시 LED 기믹은 뭔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느낌이 더 세요. 직접 불을 딱 켜봤을 때의 느낌은. 뭐 요코하마 건담 때처럼, 요코하마 퍼스트 건담 때처럼 덕트에 불이 들어온다 막 이런 것도 아니라 가지고 되게 한정된 부분에만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 좀 뭐 진짜 리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느낌이 좀 셌어요. 오히려 그 LED 기믹 때문에 허리 가동이 희생당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자,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